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네, 대체 뭐가 설상가상인 건지 기사 같이 보시죠. 전공의 이탈 속 업무 늘어 번아웃, 간호사 등 29일 총파업 예고입니다. 29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간호사가 한 70%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보건의료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네. 총파업하는 이유가 전공이 이탈한 그 공백을 다 메꾸고 있었는데 업무가 늘면서 번아웃이 됐다. 우리 이거 원하는데 임금도 좀 인상해야 되고 지금 이 공백도 다른 걸 우리가 언제까지 몸으로 메꿀 수 있을 거냐. 대체를 좀 내놔야 된다라는 이러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이 쟁의 투표 91%가 찬성해서 목요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다음 기사 볼까요? 아까 본 기사죠. 간호사도 의료 현장 떠나나 과부하 응급체계 설상가상이다. 설상가상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현재 의료 체계가 위태위태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내가 응급실에 가려고 했는데 갈래다 너무 못 갔어, 너무 힘들었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네. 사실 어떻게 잘못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넘어지셨죠. 이마가 깨졌어요, 새벽에. 예,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제 119가 와가지고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가는데 응급실에 가려고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겨우 찾아가가 내가 옛날에 병원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가지고서 네. 내 신분을 밝히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그러고서 예. 가니까 의사가 없어. 아무도. 의사-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얘기였습니다. 내가 여기 이마가 좀 찢어졌는데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22군데를 전화해도 다 안 된대 라고 직접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와닿는 부분이 김수민 위원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에 아예 뭐 인맥으로 좀 유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맥으로 좀 어떻게 연락하면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진료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물론 선입견이고 잘못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킹메이커라는 얘기를 듣는 분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22군데에서 거부당했다. 이건 굉장히 좀 즉각적으로 좀 체감이 되는 얘기긴 해요. 네, 근데 뭐 김종인 전 위원장 또 일반 시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이분 또 거부당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거부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민 중에 한 명으로서 저분처럼 다른 분들도 이런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겪은 이 일의 이유가 그 원인이 과연 의료 공백 사태 때문이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의료 공백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니라 네. 병원에서 이거를 CT 촬영을 하고 뇌출혈 여부를 진단을 해서 만약에 괜찮으면 그냥 꿰매고 안 괜찮으면 이제 더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데 그런 네. 과정들을 소화할 수 있는 병원 그리고 의료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료 공백 사태 이전에도 존재했었던 한국 의료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또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여하튼 간에 이런 의료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 의대 증원이라는 것도 논의가 되어 왔던 건데 네. 현재 의대 증원 문제가 오히려 반대로 의료 공백을 더 심화시키는 이런 사태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은 이제 국민들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상당수가 이제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표하는 분들이 많긴 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현재 이 불안한 의료 현장을 만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 내지는 정치권 쪽으로 더 큰 의무와 부담이 이제 전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응급실 22곳에서 다 거부를 당했었던 게 꼭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인데 그게 이번에 노출이 된 건데 꼭 뭐 의료 공백 문제는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전공의 파업 이후에 지금 의정 갈등이 반년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말씀처럼 그게 오히려 의료 공백을 더 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 그럼 이게 지금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일환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여야는 대체 어떤 생각인 거냐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으로 의료 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우리 관계당국이 저희와 함께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해 보자는 말씀도 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주 다시 심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한 달 새 4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7개월째 대책 없이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국 응급의료기관들이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의료 대란 수습에도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 예산으로 틀어막으면서 언제까지 견딜 생각입니까? 월 2천억 가까이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여야가 다 지금의 상황, 뭐 이른바 의료 절벽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중대성, 문제점을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을 인식을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건 여야 모두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윤주진 위원님. 예.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얼만큼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여당 입장에서는 약간 샌드위치 신세에 있죠. 왜냐하면 이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애초에 정부의 입장이 있고 네. 이것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제 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최대한 의사들을 설득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을 만났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단순히 그냥 정부가 양보를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2025년도 의대 증원이 벌써 1,509명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네. 또 여기에 맞춰서 지금 많은 수험생들, 또 2026년, 2027년 입시에 맞춰서 수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의대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고 있죠. 이것을 또 뒤집긴 너무 어려운데, 근데 그러나 저는 지금 정부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전공의들의 마음이 떠나버렸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필수 의료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결단을 내려서 네. 2025년도 의대 증원이야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험생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네. 일단은 의대 증원을 시도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이고 다시 원점에서 여야가 함께 테이블 위에 앉아서 협의하도록 여당이 중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당의 상황은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 샌드위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박단 이 위원장을 만났다. 이게 최근에 보도가 나왔었죠. 지난 20일 날 한동훈 대표와 박단 이 위원장이 만났다라고 합니다. 1시간 반이 넘도록 면담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박단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비공개하기로 상호 합의된 만남을 언론에 흘려서 좀 유감이다. 그런데 일부러 공개했다는 건 한동훈 대표의 결심과 의지 표명이라고도 또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하길 기대해 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윤주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전공의들의 마음이 일단 정부를 떠났다. 이 마음을 여당인 한동훈 대표 쪽에서 좀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약간 희망의 씨앗이 좀 싹 트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이제 만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네. 있죠. 그런데 지금 탈출구가 사실은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전공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정부에서 유화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네. 행정적분도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든 뭐 면허증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수 의료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네. 뭐 그런 보조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전공의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전공의에 대해서는 돌아온 사람과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직치료 사람 다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전공의가 돌아오는 걸 전제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냐. 이제 이게 굉장히 아마 그게 지금 현 관건이죠. 정부에 있어서는 이제 딜레마일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전공의도 마찬가지고 의사협회도 마찬가지고
의대 정원을 이제 백지화해달라고 했지만 이제 본인도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걸 그 협회나 뭐 알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일단 뭐 이번에는 어차피 의대 증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의대 증원을 아예 안 넣는 걸로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감축을 하고 원래 네. 정부 안에서 그러면서 그것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 이제 상당히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속히 해야 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실 체계만 관련해서도요. 네. 한 500명 정도의 의사들이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김종인 전 대표 얘기는 비대위원장 얘기는 전화를 22군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도 어떻게 스마트화 시켜서 아 여기에 응급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응급실 어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체계화해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대책 그러니까 뭐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대책들이 정부에서 빨리빨리 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윤주진 위원님의 말씀이랑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이 또 살짝 달라요. 윤주진 위원님은 2025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2026년 거라도 좀 다시 원래 상태에서 다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셨는데 김광삼 변호사님은 그것도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건 또 쉽겠냐. 그거는 좀 어렵고 중간에 어떤 차선책 정도를 좀 같이 찾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풀기가 쉽진 않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여권의 얘기를 좀 여쭤봤어요. 근데 뭐 거대 야당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죠. 그럼 야당은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김진욱 대변인님. 그 야당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고 네. 국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걸 왜 못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6일 날 국회에서 교육위하고 법사위가 공동으로 같이 청문회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특히 지금 갈등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의대 증원 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대 증원 문제를 얼마나 제대로 처리한 것이냐. 그래서 봤더니 그 당시에 굉장히 졸속으로 의대 증원 문제를 처리했던 부분들이 보여줬고 당시 배정위에서 의대 정원들을 배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투명했고 그 자료가 다 파기됐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전공의들 쪽에서 얘기하는 건 네. 정부의 어떤 안에 대해서도 일부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너무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에 대해서 중재를 좀 해달라. 특히 국정조사 같은 걸 통해서 이 과정 2,000명이라는 올해는 1,509명이지만 네. 내년부터는 다시 2,000명씩 매년 5년 동안 증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올해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합리적인 이 의대 증원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이 2,000명 정원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지난 4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셨어요. 네. 그때도 2,000명에 대한 강조성만 말씀하셨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네. 지금 또 한동훈 대표가 박단 위원장도 만났다고 하니까 여당 안에서 빠르게 소통하고 대통령을 좀 설득하는 그런 적극적인 중재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게 뭐 한두 명이 뭐 결심한다고 될 일은 아닌 거죠. 굉장히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된다. 그게 여당 주도든 야당 주도든 정부 주도든 누가 됐든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